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초원에서 만난 소와 사자. 서로의 모습과 취향이 달라 너무 멋있어 보였다. 둘은 사랑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었고 사자는 열심히 사냥을 해 소에게 주었다. 최선의 사랑을 했지만 사랑할수록 둘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둘은 급기야 왜 너는 내 마음 같지 않느냐고, 왜 이 좋은 풀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힘들어하다가 너 같은 건 처음 본다며 오해에 오해를 거듭했다. 차이를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어 결국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 얼핏 동화 같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소와 사자의 결혼 이야기다. 소와 사자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서로 달라서 좋아했는데 결혼하면 달라서 싸운다. 서로 좁힐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존재라고까지 할까? 부부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으로 맺어지는 관계다. 게다가 부부에게는 남녀 차이뿐만 아니라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인 타고난 성격 차이까지 있다. 부부는 한마음이 될 수 없다. 팩트로만 보면 오히려 한마음이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혼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다르니 안 통하는구나 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는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당연하다. 부부가 서로 완벽하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대, 즉 환상이다. 그래서 인지치료 심리와 같은 심리치료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대를 조정하는 처치를 한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편 되어가기, 아내 되어가기를 배워야 한다. 결혼하여 남편이 되었다고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내가 되었다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지금 바로 도로에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없듯이 결혼 후 바로 아내와 남편이 된 것은 아니다. 초보 아내는 아버지처럼 자신을 잘 받아주고 보호해주면서 말 잘 듣는 아들 같은 그런 남편을 기대한다. 아내에게 만족스러운 남편이 되려면 남자는 아버지와 아들 역할을 해야 한다. 남편도 평상시엔 아내가 딸처럼 고분고분하기를 바라다가도 자신이 지치고 힘든 날에는 엄마처럼 해주기를 기대한다. 남자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결혼 후엔 그 안식처가 아내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한 사람에게 두세 명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니 부부가 같이 잘 사는 게 기적일 수밖에. 서로의 다름을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할수록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는 자기 초월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을 자연스럽게 두지 않고 의도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부부관계는 친밀해진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일 수밖에 없다. 각자의 마음으로 살 때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면서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면 된다. 상담실에 찾아온 부부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편안해한다. 일심동체가 될 수 없었던 자신들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에서 해방된 것 같다고 한다. 앞으로도 일심동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하니 후련한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간다. 30여 년 동안 부부 상담을 경험하면서 부부는 아무리 나쁜 관계에 처해 있어도 회복될 수 있는 관계임을 지켜보았다. 부부는 궁극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한다. 기본적으로 부부에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면 회복된다. 바로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악순환하고 있는 부부들이 어떻게 선순환의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상담실에서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 자신들의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했던 부부들 얼굴이 떠오른다.
골이 깊으면 산도 깊다는 말처럼 그들 부부 관계의 골짜기는 좀 더 휴식하며 아름다운 경치로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산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어가고 있는 부부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도 이 책이 결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안내서가 되길 기도한다. 남편이 된다는 것, 아내가 된다는 것. 면허를 따자마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없듯이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면 자동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되는데 이는 신분상의 변화일 뿐이다. 신분에 맞는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면허증을 따는 것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게 별개이듯 남편이 되었다고 바로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자가 아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했다고 서로에게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남편 되어가기는 아내 알아가기다. 아내와 살다 보면 여자는 남자와 달리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원래 사람 마음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상대방이 조금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어도 움찔하거나 위축된다. 이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다. 아내에게는 젠틀맨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바꿔가는 것이 남편 되어 가기다. 부드럽게 말하고 다정하게 행동을 해야만 마음이 중요한 여자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남편 되어 가기는 남자의 공격성이나 호전성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관리를 필요로 한다. 공격성과 호전성이 통제되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에게 거칠거나 공격적으로 대하게 된다. 그러면 아내는 위축되거나 거칠어지게 되고 부부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나 동지 같은 남성적 관계를 형성한다. 사실 많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보다는 동업자나 경쟁자와 같은 관계로 산다. 아내 되어 가기도 마찬가지다. 남편을 알아가는 일이 아내 되어 가기다. 여자는 상하를 분명히 구별하기 좋아하는 남자와 달리 좋고 싫음만 중요시한다. 좋아하면 껌뻑 죽고 좋아하지 않으면 비난한다. 남편이 좋으면 간이라도 빼줄 듯 잘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비난을 하거나 잔소리를 한다. 물론 그 비난과 잔소리는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결과는 여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난다. 남자는 잔소리를 하면 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가 잔소리하는 여자를 얼마나 싫어하면 성경에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까? 남자들은 잔소리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한 대잠을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남자의 이런 성향을 빨리 깨닫고 남자를 존중하고 나아가 존경해줘야 한다. 의도는 좋았더라도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남자는 격이 다른 것을 좋아한다. 최고, 쓱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는 없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남자는 아내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또한 아내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 남편과 딱 붙어서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여자의 바람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여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과 한마음이 될 수는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자기 마음 같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상해서 자꾸 남편을 비난하고 바꾸려 한다. 비난하는 아내를 좋아할 남자는 없다. 악순환의 부부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 부부는 한마음이 될 수가 없다. 남자와 여자로서 차이가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 팩트로만 보면 한마음이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이 다른지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남편 되어가기, 아내 되어가기다. 서로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수록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어간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 여자에게 최초의 남자는 아버지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버지의 행동일 때가 많다. 딸 입장에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아버지인 것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물론 반대인 경우에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결혼 후 남편을 보며 이 사람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하네 또는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와 다르네 하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대체로 아버지는 딸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해결해준다. 예뻐하고 돈도 주고 선물도 사준다. 그런 아버지와 살다가 남편과 살면 영 아버지와 다르다. 여자가 남편에게 아버지 같은 모습을 기대하다 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 같은 남편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여자에겐 아들 같은 남편을 바라는 마음도 있다. 말 잘 듣는 아들처럼 남편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장보기, 분리수거 등을 시키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란다. 아들은 엄마에게 받은 것이 많으니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처럼 받은 것이 없으니 아내에게 불만이 생긴다.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이 집 머슴이냐?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라며 말을 잘 안 듣는다. 아내가 자신을 종부리듯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아들처럼 시키는 것을 잘 들어주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여자는 남편에게 존중하는 아버지와 말 잘 듣는 아들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원한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상적인 남편상은 힘있고 조곤조곤한 남편이다. 여기에 모순이 있다. 조곤조곤한 사람은 잘 삐친다. 여자 입장에서는 조곤조곤한 남자는 좋지만 삐치는 남자는 싫다. 좀생이 같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남편에게 아버지와 같이 힘이 있는, 권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그래서 삐친 남편에게 꽁에 있느니 차라리 소리를 질러 라고 한다. 삐치는 것보다는 그나마 권위를 지켰던 아버지의 모습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조곤조곤하고 예민한 남자를 소리 지르는 남자로 만들어 산다. 이 과정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다. 무의식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만족스러운 남편이 되려면 이렇듯 아버지 역할과 아들 역할이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남자들은 역할 전환을 잘해야 한다. 잘 받아주고 조곤조곤 대해주면서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 한다. 남편은 아버지와 아들, 두 남자가 되어야 한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 여자가 남편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두 역할을 요구하듯 남자도 엄마 같은 아내와 딸 같은 아내를 기대한다. 보통 딸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애교도 잘 부리고 행동도 귀엽게 한다. 남자는 아내가 딸처럼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말을 잘 듣는 딸은 아버지에게 도전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딸은 세대 차이가 있는 데다가 부모 자식이라는 격이 다른 관계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아내도 딸처럼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기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남자의 마음은 파워 지향적 속성에서 기인한다. 남자는 파워 지향적이기 때문에 상하가 분명한 관계라야 마음이 편안하다. 분명한 상하 관계에서는 격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도전하는 일이 없다. 남자들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도 이런 파워 지향성 때문이다. 남자의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한 여자가 딸처럼 굴면 남자는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남자는 지치고 힘들어지면 아내가 엄마 같기를 바란다.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엄마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마음도 만져준다. 엄마는 아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다. 결혼을 하면 그 안식처가 아내로 바뀐다. 그래서 남자는 현숙한 아내를 좋아한다. 현숙한 아내는 남자의 마음에 안식처를 제공한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좋으면 엄마처럼 해주고 싶어 한다. 더 잘 먹이고 싶고 따뜻하게 돌봐주고 싶다. 그러나 사이가 나쁠 때 남편이 밥을 달라고 하면 하녀처럼 부려먹는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엄마와 딸 같은 역할만 원하면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진다. 여자가 실종되기 때문이다. 여자의 마음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실종되는 것이다. 여자인 아내는 가끔 남편에게 심통을 부리고 싶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고 싶기도 하다. 아내는 남편에게 엄마가 되었다가 딸이 되었다가 여자가 되어야만 남편과 잘 살 수 있다. 여자가 유연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 사람에게 두 사람, 세 사람의 역할을 기대하니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선순환 부부로 사는 법. 선순환 부부의 삶. 선순환의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내의 생일 같은 중요한 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아내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 이러한 남편의 이해는 아내의 마음을 비추는 빛과 같아서 아내를 밝게 만든다. 밝아진 아내는 남편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선순환의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전체적으로 가족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는다. 남편은 자식 문제나 시댁일로 아내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잡아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이를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보호를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아내의 고마운 마음은 남편에 대한 심리적 지지로 이어진다. 아내는 가정을 되도록 편안하게 만든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시점에 아이들과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 남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준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려면 아내의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데 아내가 심리적 지지를 하니 남편은 아내를 더 보호하게 된다. 아내는 남편의 헌신을 경험하며 남편을 존경한다. 존경을 받은 남편은 더욱 헌신을 결심한다. 선순환의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의 보호와 아내의 지지 및 존경, 가정을 지키는 남편의 버팀과 아내의 돌봄, 아내에게 관심을 갖는 남편과 애정을 표현하는 아내가 있다. 남편의 헌신을 통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이끌어낸 부부 사례를 소개한다. 결혼 전 음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영주 씨는 신혼 초 식사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퉜다. 영주 씨는 밖에서 사 먹자고 했고 남편은 싫다고 했다. 같은 문제로 다투기를 3, 4년. 어느 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다. 그동안 적성이 안 맞는 일 억지로 하느라 고생했어. 넌 음식하는 걸 싫어하고 난 좋아하잖아. 그런데 네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서로 사이만 나빠지는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부엌을 접수할게. 이후로는 남편이 식사 준비를 도맡았고 영주 씨는 그 외에 집안일을 했다. 부엌을 접수한 지 2년 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집안일을 전부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근해서 11시쯤 남편에게 당신 뭐해? 하며 전화를 하면 마트에 가 있고요. 7시에 퇴근하면 저녁상이 딱 차려져 있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죠. 요즘은 남편이 집안일을 할 시간도 없지만 한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요. 주말에도 그냥 편히 쉬라고 해요. 만약 남편이 집안일을 전담했던 과정이 없었으면 저도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하며 화냈을 것 같아요. 이 부부를 보자. 남편은 스스로 부엌을 접수했다. 음식 만드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내를 위해 요리를 잘하는 자신이 식사를 준비하고 아내는 다른 일을 하도록 했다. 게다가 대학원에 다닐 때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아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주 씨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충실하게 부엌일과 집안일을 해준 헌신에 고마움과 존경하는 마음까지 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남편은 대학원 졸업 후 성실히 돈을 벌어다 주었다. 영주 씨는 남편에게 쓰레기도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은 언제든 시간만 있으면 집안일을 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혼자 집안일을 해도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부는 선순환 부부의 모델이다. 선순환이 되는 부부에게는 믿음과 고마움이 있다. 고마움이 생기기 전에 먼저 헌신이 있다. 남편의 부엌을 내가 접수하마가 헌신이다. 그 헌신을 보고 고마움이 생긴다. 고마우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자꾸 세워주고 싶다. 세워주면서 친밀감이 생긴다. 친밀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헌신과 고마움, 세워줌을 통해 생긴다. 선순환으로 사는 확실한 방법. 1. 배우자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나보다 상대가 하는 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관계는 선순환으로 간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건 단지 소리나 사실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런 뜻이라는 거지? 라며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기도 하고 반영하기도 하면서 듣는다. 그리고 자주 묻는다. 내가 당신 말을 잘 이해한 거야?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라는 식의 말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서로의 말을 듣는 노력이 서로의 마음을 듣는다는 의미다. 배우자가 말할 때 메시지가 무엇인지, 메시지 안에 담긴 마음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면 선순환으로 간다. 2. 배우자 방식으로 말한다. 내가 아닌 상대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선순환으로 간다. 이성형이 감정형에게 감정형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선순환이 된다.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는 말을 하면서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당신 짜증이 났구나. 그럴 만도 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생각할수록 나도 짜증이 나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형은 언제 짜증이 났었나 싶게 기분이 좋아진다. 서로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역시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마찬가지로 감정형은 이성형과 대화를 할 때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된다. 이성형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어렵다. 감정형은 감정에 치우치는 성향이기 때문에 때론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 또는 과장하기도 한다. 감정형이 이성형과 말할 때는 사실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성형이 말하는 사실적 내용을 본인이 잘 들었는지 확인한다. 이런 사실 확인은 이성형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다. 사실 또는 이성형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확인되면 이성형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쉽다. 감정형이 이성형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밟으며 말을 하고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스타일에 맞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스타일을 넘는 초월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반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반영을 서로 나누면서 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서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다른 사람끼리도 선순환의 대화를 할 수 있다. 3.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서로의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관계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좋은 관계가 된다. 남편이 돈을 조금 적게 벌어와도 아내가 살림을 잘하지 못한다 해도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다. 마음이 통하고 연결된 사람끼리는 작은 것도 재미있어 하고 즐겁다. 상대방이 조금만 웃긴 표정을 지어도 낄낄거린다. 시실거리는 행동에서 즐거움이 생긴다. 이런 즐거움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부드럽고 온화해진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음이 연결된 관계는 큰 것이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은 관계다. 서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즐거워하고 상대를 위해 적은 작은 메모 하나에도 존재감을 느끼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다. 4.
뭉뚱그려진 것을 하나씩 푼다. 모든 것이 하나인 것 같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것들도 내가 성장하면 다르게 보인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중에는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다. 이런 것을 구별해서 보는 능력이 분하다. 가족관계, 부부관계에서도 구별해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뜻 보기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가 그나물의 그 밥처럼 하나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와 처가 식구를 하나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남편이 못마땅한 행동을 하면 마치 시집 식구들 전부의 문제인 것처럼, 반대로 아내의 어떤 일이 처갓집 사람들 모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미성숙하다는 얘기다. 남편과 아내를 자세히 보면 각각의 원가족과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찾을 수 있다. 다른 점을 다르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사업에 망한 남편이 자조적으로 우리 집은 늘 그래.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했는데 나도 그래. 나도 안 되나 봐. 라고 말을 한다. 이때 아내가 그래도 당신은 아버님과는 달리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렇게 당신이 말을 해주니까 나는 마음이 좋아. 라고 하면 남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말은 뭉뚱그려진 것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 부부는 서로 멀리서 한꺼번에 봐야 할 때도 있고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구별은 분할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5. 뭐든 감사하게 여긴다. 자신을 비우는 노력도 선순환으로 가게 한다. 마음이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이나 주변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수 없다. 아이들 마음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차 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짜증이나 화를 낸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살면 상대방을 탓하게 된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도와준다고 불평을 한다.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실히 살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면 남편이나 자녀, 주변 사람이 도망간다. 열심히 살면서도 인복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인복이 있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참으로 고마워진다. 마음 비우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고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안 도와주면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된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계속 비워가는 사람은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들으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마음이 언짢았다가도 금방 풀린다. 6.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한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는 거리감을 느끼며 불신감을 갖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이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면 저절로 상대방과 선순환으로 간다.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분명한 것은 별로 없음을 알게 된다. 멀리서 보면 분명한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다. 맞는다고 여겼던 것도 입장, 상황, 위치, 조건이 달라지면 틀린 것이 되기도 한다. 세상의 맞고 틀림은 상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래 라고 하면 상대방은 편안해진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도 30년 이상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도 내담자의 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운전자가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너무 쉽게 부분적으로 듣거나 자기식으로 듣거나 아예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대화가 부드러워진다. 이런 표현들이 자신만의 견고한 생각의 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도록 만든다. 서로 틀렸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해야 성숙한 대화가 된다. 7. 잘된 일은 상대 덕이라 한다. 아이가 학업 성적이 좋을 때나 집안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당신 덕분이야 라고 하면 부부 관계는 선순환으로 가기 마련이다. 친척의 경조사를 잘 챙겨 칭찬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신경 썼어요 라고 상대에게 공을 돌리면 부부 관계는 선순환으로 간다. 안 해도 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소소한 말들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서로의 단점을 보고 이를 교정하는 대화도 중요하다.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는 더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고치라고 하면 자녀는 열등감을 느낀다.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상대방의 공으로 돌리는 마음은 아주 귀한 마음이다. 서로를 살리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부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다. 부부는 인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다. 오늘 서리책방에서는 김용태 지음 댄스토리 출판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와 함께 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풀러 신학교에서 결혼과 가족 치료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30여 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해온 경험을 통해 깨달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이 책에 담아 다정하게 안내합니다. 부부가 싸운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대가 있고 마음이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이므로 싸우는 것도 귀하다는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일심동체는 환상일 뿐 부부는 결국 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만 해도 부부 관계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편 또는 아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남편 또는 아내의 모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같이 사는 게 기적인 부부 관계의 슬기로운 해법을 발견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배려와 기쁨으로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